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접과 합격TV 알렉스입니다. 오늘 2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2편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찬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쭉 한번 진행했던 모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결과치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좀 뽑아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게. 그 중에 하나가 최종 면접에 관련된 겁니다. 신입사원이든 또 경력직이든 최종 면접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왜 가장 많이 좋은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장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되는 한 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편 주제로 최종 면접에서 탈락 요인과 결과가 지체되는 지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바로 요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단 한 가지 탈락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임원 면접관 시절, 팀장 면접관도 이제 많이 면접을 들어가 봤고, 임원 면접관도 많이 들어가 봐서 탈락시킨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정말로 좀 죄송해요. 그죠? 그런데 이 경쟁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경쟁사회, 자본사회에서 어떻게 전부 다 합격시킬 수는 없고, 그 중에 단 한 사람을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떨 때는 경쟁률이 적게는 10대 1에서 많게는 100대 1, 200대 1까지 되는데,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도 어쩔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러나 또 떨어진 분들은 저 알렉스 상무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회사의 어떤 비전과 방향과 이런 거에 또 잘 맞지 않는 인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는 또 합격을 시킬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고, 참 그런 것들을 쭉 보아왔을 때 공통적인 탈락 요인이 있어요. 이건 인사팀장이나 채용 담당자들이 얘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좀 개략적으로만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면접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면접 이렇게 하면 탈락한다.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임원 면접할 때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된다면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탈락했던 것 중에, 물론 제가 탈락시키지 않고 옆에 있는 부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임원 최종 면접 때 탈락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실무 면접을 잘 통과하고 나서 최종 면접에 올라와서 이제 완전히 달라요. 실무 면접은 그야말로 조직에서 필요로 한 업무에 정확하게 맞는가, 업무 스펙이 맞는가, 또 조직에 잘 적합하게 조직 적합도 부분이 좀 융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맞는가, 요 크게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만, 실무 면접과 달리 이 임원 면접에 올라오게 되면 전반적인 숲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실무 면접이 나무라고 한다면 임원 최종 면접은 숲입니다. 숲. 전반적인 숲에서 멀리 보면서 이렇게 툭툭툭 훑어보는 거죠. 전반적인 사항들을. 실무 면접 때처럼 깊이 들어가는 어떤 실무 지식적인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게 좀 가벼운 질문이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상대방 후보자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인품, 인내심, 좀 충성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추천했던 서치펌의 헤드헌터라든지 또 인사팀에서 추천을 해서 채용 담당자들이 올렸던 후보자들이든지, 이분들이 임원 면접에 안 들어와 봤으니까 왜 떨어졌지? 학교도 스카이고 경력 7, 8년, 8년 차의 과장이면서 아주 이직 횟수도 없고 한 회사에 성실하게 다녔고 업무 스펙도 딱 맞아서 실무팀장이 적극 추천한 사람인데 탈락했어요.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탈락했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임원 면접에 들어와 보면 딱 하나 걸림돌이 뭐냐면, 말할 때 어떤
말하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불손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에도 인품이 있다고 그러죠. 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움직임, 어떤 동선,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답변을 할 때 언변적인 태도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언변적인 태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이 컨택을 못 해요. 잘 못 하더라고요. 너무 떨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를 들어 부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대답을 해주는 것이. 근데 질문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쪽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또 이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신가? 이런 의심이 들을 때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땀이 그렇게 많이 나요. 한여름도 아닌데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했다고 했는데도 계속 땀이 나니까 이렇게 훔치면서 손을 자꾸 이렇게 비벼요. 손에 땀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좀 불안감을 임원 경영진 최종 면접 때 경영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본인이 좀 불안하고 떨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학교도 좋고 뭐 8년차, 9년차에 현재 과장이고 대기업의 과장으로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이쪽 회사로 옮기는 건데, 외국계로 옮기는 건데 왠지 좀 많이 떨어요. 토익도 930점인데 영어로 한번 좀 해봐라. 물론 뭐 실무 면접 때 다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경영진에 올라올 때는 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영어로 한번 개인 소개해봐라. 아니면 영어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버벅거려요. 이게 토익 930점이 아니라 630점을 거꾸로 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떠는구나. 그러면은 대표이사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옆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이 친구한테 과연 좀 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친구가 팀장에 올라와서 이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그 말할 때 자기의 어떤 그 태도, 물론 뭐 불손한 태도가 있는 최종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들은 없습니다. 다들 뭐 다 예의 바르고 다 합니다만 왠지 모르게 거기서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부사장, 뭐 대표이사 다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요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이제 면접 끝나고 나갑니다. 후보자, 수고했어요 하고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알렉스 상무, 저 부사장 어때? 딱 물어봐요, 대표이사가. 조금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도 좀 잘 얘기를 하려고. 빨리 뽑아야 된다는 실무팀의 급박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실무팀 뭐 야근하고 사람들 빨리 두세 명 더 충원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대표이사는 딱 마지막 한마디 툭 던져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는 다 생각하지 모르니까. 어떻게 면접을 거쳐오고 서류 전형 그 경쟁을 치열하게 다 통과해서 올라온 거, 이런 거 뭐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딱 생각을 하시죠. 대표이사가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뭐냐면, 한 두세 사람 더 보지. 바로 결정하기가 좀 그러네.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말을 탁 던지면 이거는 탈락도 아니고 합격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인사팀장 불러서, 실무팀장하고 인사팀장 불러서, 저 대표님이 한두 명 더 보자고 하네. 한 번 더 좀 찾아봐.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인사팀장, 정말 머리 아픕니다. 집에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짖겠죠. 그냥 뽑지. 또 대표 왜 저래.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임원이 돼서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이걸 수많은 면접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인사팀장도 몰라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팀장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인사팀장이 채용 담당자들, 뭐 인사팀 직원들 전부 집합해서 회의를 하죠. 이거 한 명 최종 제일 좋은 후보 올라갔는데 떨어졌어. 빨리 찾아봐. 지금 시간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막 이제 이 채용 담당자들도 여기저기 찾고 막 전화하고 지인 추천도 받고 막 직원들한테도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라고 그러고 또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고 그 떨어진 후보자가 만약에 서치펌 헤드헌터가 추천을 한 사람이라면 인사팀에서 그 서치펌 헤드헌터에게 통보를 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합격은 아니고요. 약간 홀딩돼 있는 상태인데 좀 다른 사람들 한두 명 더 보고 싶어 하니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전부 또 모두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또 찾고 또 추천 들어와서 실무팀장 면접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탈락 통보는 못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똑같이 거치는 2주, 3주 걸리는 동안 지체되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헤드헌터가 그 후보자한테 탈락 통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자는, 아, 이거 면접 결과가 안 나왔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후보자가 빨리 안 나타나면. 뭐, 그러다가 간혹 열의 하나는 다른 후보자도 뭐 별 탐탁지 않거나 안 나타나거나 하면 뭐 그 사람이 뭐 떨거나 뭐 눈을 다른 쪽을 맞췄건 뭐 약간 좀 의심사항이 들었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자. 대표이사가 그렇게 해서 합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확률이 좀 적어요. 뭐 열의 하나니까 얼마나 적겠습니까? 10% 확률인데.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임원 면접관 당시 정말 뽑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또 저도 또 그래서 탈락시킨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인사팀장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상무님, 아, 그 친구는 좀 어디가 부족해서 좀 안 됐나요? 아, 그 친구 다 좋은데 왜 발을 이렇게 떨어? 계속 얘기하면서 발을 떨어. 근데 밑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그게 보이는데 떨어.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아, 좀 뭔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다. 뭔가 일이 터지거나 하면 바로바로 보고 어떤 조직적인 이런 게 좀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런 거 핵심 역량이나 이런 역량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팀 리더로서의 적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탈락 요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정말 학교도 좋고, 왜냐면 애초부터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뭐 인서울에 경력 7, 8년에 이직 횟수 적은 사람으로 그 뭐 핵심 인재면 더 좋고, 아무튼 이런 핵심 인재 정도 근접한 정도의 사람들을 추천해라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몇 명을 추리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쭉 들어왔지만 뭐 10명 들어왔다고 10명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특히 경력적인 경우들은 과장급을 찾는다 그럴 때 이제 8년, 7년 이상 되겠죠, 경력들이.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을 추려서 4, 5명을 올립니다. 이제 실무 면접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이나 2명을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이제 최종 면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에 2명이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1명이 올라왔을 때고 지금은 2명이 올라온 걸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명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제 기억이 납니다. 고려대학교의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예요. 이 친구는 경기대학교 출신의 산업공학 엔지니어예요. 근데 뭘로 보나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로 뭘로 보나 이 친구가 훨씬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탈락하고 이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A급이 탈락하고 B급인 인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참 부드럽게 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질문을 했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하는데 자기가 말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지만 말을 빨리 하면 좀 중요한 걸 빼먹을까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말을 탁탁탁 천천히 하는데 흡입력이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참 공손했고 그런 인상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스펙이 좋은 고려대 공대 출신의 그 산업공학 출신의 그 친구, 그 후보자는 왠지 모르게 행동보다 좀 말이 앞선다라는 굉장히 똑똑하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줄줄줄 달변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줄줄줄 말이 나오는데 같이 들어왔던 경영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였냐면 이 후보자는 행동보다 좀 말이 앞설 것 같다. 그 이유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친구는 차분하고 생각이 깊어 보인다. 이 친구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끈질기게 인내심 있게 할 것 같다. 이 이유 때문에 이 경기대학교 공대 나온 사람이 또 중견기업 출신이고 이 친구는 대기업 출신인데 이 친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됐어요. 뭐 영어 실력은 비슷비슷했습니다. 이 친구 합격이 됐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의외죠. 의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종 면접에. 뭐 최종 면접에 올라오면 실무 면접 통과했으니까 경력직은 대부분 뭐 8, 90% 합격입니다. 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10%, 5%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고 또 제가 그걸로도 탈락도 시켜봤고 합격도 시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갔을 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대답을 할 때 어떤 그 차분함, 말의 속도, 그 다음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요 세 가지 있죠. 그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얘기하는 게 빨리 얘기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좀 갖고 얘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사람을 잘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3편에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꿀팁을 더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벌써 여러 편 시리즈로 좋은 주제를 많이 지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